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비밀 레시피를 이름도 모르는 한 청년에게 익명으로 던져주고 왔습니다. 제빵 기술은커녕 꿈조차 사치였던 제 인생에서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으니까요. 그런데 몇 년 뒤 그 아이가 10억 개의 빵을 팔아치우며 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이니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만복빵집. 그 이름이 한때는 대한민국 최고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제 손끝에서 시작된 빵 굽는 냄새는 골목을 가득 채웠고 사람들은 그 냄새를 따라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만복. 70년 인생을 오직 빵에 바쳤던 명장 김만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텅 빈 이 집을 지키는 늙은이에 불과합니다. 벽에 걸린 낡은 액자 속 젊은 날의 저를 봅니다. 희끗한 밀가루를 뒤집어 쓴 채 환하게 웃던 그때는 몰랐습니다. 세상이 이리도 빠르게 변할 줄은. 거대한 프랜차이즈 빵집들이 무섭게 들어섰고 전통의 가치는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유물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저의 고집스러운 장인 정신은 변화를 거부하는 낡은 아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찾아온 건강 악화는 제게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더 이상 뜨거운 오븐 앞에서 밤을 새울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 갓 구운 빵을 내놓던 나의 일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수십 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만복빵집의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지금도 생생합니다. 마지막 빵을 구웠던 날의 기억이. 따스한 온기가 손끝에서 사라질 때 내 심장도 함께 식어가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의 탄성과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공간은 이제 쥐죽은 듯 고요합니다. 창밖을 내다봅니다.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 대기업 프랜차이즈 간판이 번쩍입니다. 제 머릿속엔 여전히 수많은 레시피가 살아 숨쉬는데 이 손은 더 이상 그것들을 반죽할 힘이 없습니다. 낡은 레시피 노트를 조심스레 펼쳐봅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로 빼곡히 적힌 글씨들. 이것들은 단순한 조리법이 아니었습니다. 제 젊은 날의 꿈이었고 제 삶 그 자체였습니다. 이 노트 속에 잠든 수많은 비법들이 과연 다시 빛을 볼 날이 올까? 씁쓸한 미소가 입가에 번집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명성도, 건강도, 그리고 빵을 만들던 저의 세상도. 그저 이 노트 속에서 과거를 더듬는 것만이 저의 유일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숨과 함께 낡은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허리춤에 걸린 해진 앞치마가 익숙하지만 낯설었습니다. 빵집을 닫은 지 벌써 2년. 여전히 이 새벽 공기는 빵 굽는 냄새 대신 쓰디쓴 커피 향으로 채워졌습니다. 오늘도 쓸모없는 늙은이가 되겠군.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굳은 손으로 낡은 트럭 시동을 걸었습니다. 무료 급식소 봉사. 그래, 아직 내게 이런 쓸모라도 남아있음에 감사해야겠지. 하지만 그 감사함 뒤에는 눅눅한 회한이 언제나 따라붙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도착한 푸드뱅크 창고. 쌓여있는 식자재들을 바라봅니다. 싱싱한 채소들 옆에 살짝 시들거나 모양이 조금 이상해 버려질 위기에 처한 식재료들이 보입니다. 이 비효율적인 세상 속에서 낭비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치 내 잃어버린 젊음과 열정처럼. 선생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낡은 작업복을 입었지만 눈만은 반짝이는 젊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곳에서 봉사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이름이 다이였던가. 그녀의 손에는 늘 스케치북과 연필이 들려 있었습니다. 네, 김씨. 오늘도 폐기될 빵이 많네요. 옆에 선 다른 봉사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그러나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모양이 조금 찌그러진 빵들. 한때 빵을 만들었던 사람으로서 이 버려지는 빵들을 보면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내 빵은 단 한 조각도 버려지지 않았는데. 다이는 그 빵들을 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빠르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자세히 보니 버려질 빵들을 이용해 새로운 디저트를 만드는 아이디어 스케치였습니다. 폐기 직전에 채소와 과일로 만든 천연 색소를 입힌 빵, 찌그러진 빵을 재가공한 러스틱 브레드. 엉뚱하지만 기발했습니다. 그녀의 그림을 훔쳐보며 잊고 지냈던 내 속에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나의 젊은 날도 저러했지. 매일 밤 새로운 빵을 꿈꾸고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던 시절. 그녀의 눈 속에서 나는 내 잃어버린 열정을 봤습니다. 이런 빵들을 재활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을 텐데. 다이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지만 목소리에는 깊은 좌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압니다. 저 빛나는 아이디어 뒤에 숨겨진 막막한 현실의 벽을. 자본도 경험도 없는 젊은이가 세상을 상대로 홀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이게 다 돈이 문제죠, 선생님. 번번이 투자 유치에 실패해서. 그녀는 쓰게 웃으며 스케치북을 덮었습니다. 어두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내 손끝은 여전히 빵을 갈망하는데 이 늙은 몸은 그 어떤 도움도 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속으로 그녀를 응원할 뿐. 그녀의 꿈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에서 새로운 생명을 찾아내려는 순수한 열정. 하지만 세상은 너무나 차갑고 빠릅니다. 나처럼 저 빛나는 꿈도 결국 속절없이 시들어버릴까 두렵습니다. 봉사활동이 끝나고 다이는 멀어져가는 내 트럭 뒤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저 청년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건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나조차도 모든 것을 잃은 처지인데 감히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내 낡은 주머니 속에서 오래된 씨앗 발효종 봉투가 만져졌습니다. 만복빵집의 3대째 내려온 유산. 이 발효종은 나의 유일한 자랑이자 나를 옥죄는 과거의 족쇄이기도 했습니다. 저 아이라면 이 씨앗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과연 내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쓸쓸한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간판들 사이로 꺼져버린 내 빵집의 희미한 잔상이 떠올랐습니다. 내 안에서 작고 여린 불씨 하나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기에는 세상에 너무나 아까운 재능들이 많다. 저 청년처럼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으려는 용기. 그 용기가 제게도 필요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그녀가 푸드뱅크를 떠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꿈을 접고 공장으로 간다는 말에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나처럼 저 빛나던 눈이 현실에 꺾이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내 낡은 주머니 속 3대째 내려온 씨앗 발효종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저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유산이 그녀의 열정 속에서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이자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오래된 나무 상자에 씨앗 발효종을 담고 비법이 담긴 노트에서 핵심 기술을 옮겨 적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짧은 격려와 함께 어둠이 짙게 깔린 새벽 그녀의 낡은 작업실 문 앞에 조용히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상자는 마치 작은 희망의 등불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내 모든 것을 남기고 돌아서는 발걸음은 홀가분하면서도 먹먹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가 굽는 마지막 빵의 혼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에
그날 새벽 상자를 놓고 돌아서는 발걸음은 희망과 후회 사이를 오갔습니다. 내가 잘한 일일까? 그 아이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그 씨앗이 그녀의 손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며칠이 밤낮 없이 불안했습니다. 혹시나 그녀가 상자를 버리진 않았을까? 내 오지랖이 그녀의 짐이 되진 않았을까? 그러다 용기를 내어 그녀의 낡은 작업실 주변을 서성였습니다. 불이 켜진 창문 너머로 분주히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녀였습니다. 망설임 없는 손놀림. 반죽을 치대고 오븐을 확인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잊었던 저의 열정이 겹쳐 보였습니다. 얼마 후 그녀의 작업실 문에 다이의 착한 빵집이라는 삐뚤빼뚤한 간판이 걸렸습니다. 작은 동네 시장 한 구석에 그녀는 소박하게 빵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혹여 그녀에게 방해가 될까 조심하며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드물었습니다. 허나 그녀의 빵은 달랐습니다. 저의 씨앗 발효종의 묵직한 풍미가 느껴졌습니다. 거기에 그녀 특유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더해진 투박하지만 아름다운 빵들이었습니다. 폐기될 뻔한 채소와 과일로 색을 입히고 찌그러진 빵을 재탄생시킨 러스틱 브레드. 나의 전통 기술과 그녀의 혁신적인 정신이 만난 기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주머니가 빵을 한 입 베어 물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세상에 이런 맛은 처음이야. 옛날 만복빵집 빵 맛이 나는데? 그 말에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제 빵의 혼을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입소문은 무섭게 번져나갔습니다. 점심시간이 채 되기도 전에 빵이 동나고 사람들은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유통기한 임박한 재료로 만든 빵이라니 믿을 수 없어. 건강에도 좋고 맛도 깊어. 칭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지쳐 보였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 빛나는 눈 속에서 저는 내 잃어버린 젊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준 것은 단지 발효종과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나의 꿈을 그녀에게 건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꿈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낡은 벤치에 앉아 따뜻한 빵 한 조각을 베어 물었습니다. 그녀의 빵이었습니다. 내 씨앗에서 피어난 새로운 희망의 맛. 잊었던 장인의 자부심이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올랐습니다. 쓸모없는 노인이라 자책하던 내게 그녀는 다시 세상을 살아갈 이유를 주고 있었습니다. 익명의 스승. 그래, 이대로면 되었다. 그녀의 성공이 저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제 빵집은 사라졌지만 그 정신은 그녀를 통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빵집은 기적처럼 성장했습니다. 어느 날 작은 동네 시장에 방송국 카메라가 들어섰습니다. 다이의 착한 빵집 간판 아래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고 그녀는 연신 밝은 미소로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 씨앗에서 시작된 작은 빵집이 이제는 온 세상에 그 빛을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폐기될 뻔한 재료들로 이렇게 깊은 맛을 내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특별한 비법이라도 있는 건가요? 리포터의 질문에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저에게는 익명의 스승님이 계세요. 그분의 가르침과 씨앗 발효종 덕분이죠. 언젠가 꼭 그분을 찾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그녀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한구석이 벅차오르면서도 동시에 왠지 모를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그녀의 성공 스토리를 다뤘습니다. 잃어버린 장인의 기술을 계승한 젊은 혁신가라는 수식어가 붙었고 익명의 스승에 대한 궁금증도 증폭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빵을 맛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찾아왔고 체인점을 내달라는 요청도 쇄도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어엿한 CEO가 되어 있었습니다. 낡은 작업복 대신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바쁘게 움직이는 그녀의 모습은 한때 좌절했던 제 자신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저는 여전히 낡은 집에서 홀로 빵을 굽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씨앗을 건넨 이후로 내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외로워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빛나는 성공은 초라한 제 현실을 더욱 명확하게 비춰주는 거울 같았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명장이었던 저는 이제 그저 잊혀진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가끔 TV 속에서 그녀의 활약상을 볼 때면 씁쓸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건넨 것은 희망이었지만 그 희망은 제 자신에게는 너무나 먼 이야기였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녀의 빵 속에서 내 씨앗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녀의 성공이 곧 저의 잊힌 유산이 다시 피어나는 것이라 믿었기에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의 인터뷰 기사에서 익숙한 문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스승의 혼을 찾아서. 그녀는 여전히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간절함이 활자 속에서도 느껴졌습니다. 제 자리를 잃고 방황하던 저에게 그녀는 또다시 예상치 못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녀에게 나서는 것이 옳은 일일까? 저는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기사를 본 후 며칠 밤낮을 뒤척였습니다. 그녀가 저를 찾는다니 기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제 초라한 모습이 그녀의 빛나는 성공에 그림자를 드리울까봐. 과연 내가 그녀의 스승으로 나설 자격이 있을까?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최선이라 여겼지만 그녀의 간절한 눈빛이 자꾸만 저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지독하게 현실적이었던 제 딸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빵에 미쳐있던 시절을 이해 못했던 그 아이. 빵집이 문을 닫았을 때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평범하게 살라 했던 딸이었습니다. 빵이 전부였던 저에게 딸과의 간극은 깊고 넓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평생 쌓은 것을 고집이라 치부했고 저는 딸을 이해시키지 못해 늘 미안하고 답답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늘 벽에 부딪혔고 상처만 남긴 채 멀어졌습니다. 딸은 한때 관계 회복을 노력했지만 제 고집 앞에 좌절했습니다. 아버지 빵은 시대에 뒤떨어졌어요. 그 고집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비수 같은 말들이 박혔습니다. 결국 딸은 나와 거리를 두었고 저는 외로운 섬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최근 그녀의 성공 이야기가 연일 매스컴을 장식하며 딸도 그 소식을 접한 모양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어김없이 그녀의 이야기가 흘러나왔고 잃어버린 장인의 혼을 찾아서 다큐멘터리 예고편이 딸의 눈에도 띄었을 것입니다. 딸이 가끔 멈칫하며 그 방송을 쳐다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사 속 익명의 스승에 대한 단서들을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딸은 분명 알아차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기사 속 오래된 발효종, 정성스러운 손길, 물질보다 정신을 중시하는 장인의 고집이 바로 한때 자신의 아버지가 매달렸던 그 모습이라는 것을, 제가 수십 년간 외롭게 지켜온 그 가치들을 세상이 이제야 인정하고 찬사를 보내는 것을 보며 딸은 어떤 심정일까? 그녀의 눈빛 속에 혼란과 함께 잊고 지냈던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쩌면 후회일까? 뒤늦은 이해일까? 이제껏 제가 틀렸다고만 생각했던 딸이 어쩌면 저를 다시 보게 될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굳게 닫혔던 딸의 마음이 열릴 준비가 되었는지, 제가 그 문을 열어줄 자격이 있는지 또다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저를 찾아왔던 날, 무릎 꿇은 그녀의 진심 어린 감사에 굳게 닫혔던 제 마음도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곳엔 딸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지난 세월의 응어리가 녹아내렸습니다. 딸의 눈물은 제게 빵보다 더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그녀는 내게 단순히 옛 영광을 되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저의 기술과 정신을 젊은 세대에게 물려달라 했습니다. 그 말에 제 마지막 망설임마저 사라졌습니다. 다시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하얀 밀가루가 손에 묻는 감촉이 이토록 그리울 줄이야. 나의 유산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연 새 빵집은 매일 활기가 넘쳤습니다. 젊은 제자들이 내 앞에서 반짝이는 눈으로 기술을 배우고 저는 그들에게 내가 평생 지켜온 빵의 혼을 가르쳤습니다. 제 빵이 단순한 음식을 넘어 희망과 화합의 상징이 되어 전국에 퍼져나간다는 사실이 벅찼습니다. 가족과 함께 제 빵집에서 갓 구운 빵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입안 가득 퍼질 때 비로소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은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세상의 속도에 적응하지 못했던 노인이 젊은 열정과 만나 새로운 유산을 창조했으니 이제 저는 더 이상 외로운 섬이 아니었습니다. 제 빵은 우리 모두의 것이 되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이니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주인공이었다면 어땠을지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